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플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기어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애플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애플카의 출시 시기는 대략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나오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이후 애플은 이제 퍼스트 무버라고 하기보다는 패스트 팔로우 역할로서 더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시작하면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이는 곧 유행이 되기 때문이죠. 애플은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퀴 달린 컴퓨터로 생각하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익을 볼 생각은 없습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 내부에서의 운전자가 사용하는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애플은 굳이 일찍 뛰어들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 대부분의 기술이 시장에 정착되었을 때 자율주행 라이센스와 함께 애플 생태계를 들고 시장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차를 팔고 싶은 게 아니라 자율주행 서비스와 차량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애플 생태계로 이식시키고 싶은 거니까요. 자율주행과 애플 소프트웨어를 월 구독 서비스로 팔 수 있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차량 생산에 대한 리스크와 차량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죠. 애플이 차를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애플이 차량 설계 도면을 보여주거나 컨셉카를 제시한 것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많은 애플 컨셉카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들이죠. 애리조나에서 애플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 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애플이 공식적으로 애플카에 대한 발표가 나온다면 애플카에 탑재될 반도체 칩 개발에 성공했음을 의미할 겁니다. 머신러닝 총책임자 존 지안드리아는 현재 애플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보다 4배는 더 강력한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카를 위한 특화된 칩이겠죠. 이것이 바로 애플카의 핵심입니다. 애플의 반도체는 기존의 반도체보다 무려 4배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겁니다.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애플 아이폰과 삼성의 S 시리즈가 이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AP 차이도 큰 몫을 할 겁니다. 성능 자체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애플은 아이폰의 칩 설계를 독자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엄청난 퍼포먼스와 자사 제품에서 최적화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비전 프로의 핵심도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비전 프로가 큰 성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결국 애플 반도체 때문입니다. M2 칩과 R1 칩을 탑재함으로써 가격은 비싸더라도 현 시대에서 구현할 수 있는 공간 컴퓨팅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VR 시장의 경쟁자인 메타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공간 컴퓨팅을 위해서는 결국 현실과 컴퓨터 공간에서의 괴리감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결국 애플의 칩 설계 능력, 이를 통한 기기의 최적화가 핵심인 거죠. 메타가 같은 가격으로 비전 프로와 비슷한 스펙을 낼 수 있는 VR 기기를 만들더라도 애플의 비전 프로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애플카의 핵심도 애플의 칩 설계 능력에 있을 겁니다. 애플이 차를 만들려는 것은 자동차 엣지 컴퓨팅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과거의 개념을 바꿔놓겠다는 시도입니다. 자동차를 단순히 달리는 이동수단으로 보지 않고 바퀴 달린 컴퓨터로서 칩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내부 공간을 컴퓨팅으로 최적화하겠다는 거죠. 자동차를 제조하는 건 현 시대의 기술력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차량 안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는 컴퓨팅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애플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애플카는
애플의 미래 로드맵을 완성시켜주는 마스터피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애플을 만든 것은 아이폰입니다. 하지만 휴대폰 시장은 성숙기에 다다른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혁신도 찾을 수 없어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분기 매출은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3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매출이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매출이 정체적인 거죠. 그리고 2016년 에어팟 이후 7년간 신제품이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하드웨어 간 최적화된 생태계가 최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애플에게 매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신제품일 것입니다. 만약 내년 비전 프로가 성공한다면 애플은 다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비전 프로의 2, 3년간 집중해서 아이폰과 비전 프로와의 연동 기능과 생태계 확장에 성공해야 하는 거죠. 그 후에 애플카의 완전 자율주행을 통해 비전 프로, 아이폰을 효과적으로 연동할 수 있다면 애플 생태계의 미래 준비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애플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차량 양산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애플이 리비안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의 ESG 정체성에 부합하고 차량 제조 능력도 검증됐을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상대일 겁니다. 하지만 애플이 리비안을 인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애플이 차량 제조를 위해 덩치를 그 정도로 키우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 지분 인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자 배정 유상 증자는 애플도 생산 공장을 확보할 수 있고 리비안 입장에서도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들어온 현금으로 애플 전용 생산 공장을 짓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비안이 애플의 OEM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겁니다. 리비안은 자신의 브랜드로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고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대규모 애플 차량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줄 수 있는 곳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밖에 없을 겁니다. 폭스콘의 제조 능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다만 차량 생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일 겁니다. 경쟁자들도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플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준 건 아이폰이었습니다. 휴대폰 시장에서의 퍼스트 무버이자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산업으로 진출했죠. 자동차 시장은 휴대폰 시장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될 겁니다. 현재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회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도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 때 모두 전기차를 만들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기차의 마스터피스인 자율주행 분야도 엄청난 투자 금액으로 인해 개발이 가속화될 겁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경쟁자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애플이 아직까지 애플카에 올인하고 있지 않은 이유일 겁니다. 애플은 현재 애플카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진 않겠죠. 애플의 WWDC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카플레이에도 진심입니다. 카플레이에 이어 차량용 소프트웨어, 넓게는 자율주행까지도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고자 할 겁니다. 결국 애플의 도전은 기존 이동수단에 불과했던 자동차를 공간 컴퓨팅으로 바꿔놓겠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할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공간 컴퓨팅으로 접근하는 기술력은 애플의 독보적인 우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바퀴 달린 컴퓨터인 자율주행차는 가정용 소프트웨어를 장악한 애플에게는 다음 정복 대상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판단일 겁니다. 수많은 레거시 자동차들이 뛰어들 다음 자동차 시대 변화에서 애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